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간단히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박성중 의원님께서 아주 열정으로 미디어 특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오늘 뵈니까 박성중 의원님 못지않은 열정과 또 영향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 언론 환경이 아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긴밀하게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왜곡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일들이 가려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개월 정도 뒤면 총선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럴수록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디어를 면밀하게 잘 살피시고 또 모니터링 하셔서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팩트 체크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 내용들이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다든지 또 거꾸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보도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미디어 특위에 보좌관들이 여러 명이 같이 참여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아직 초기여서 시스템이 완전히 완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시작된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팩트 체크에 대한 정확한 대응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영 방송 내용이 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입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개입한 일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감하고 또 신속한 대응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디어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 중에 최대현 의원이 오늘 못 오셨네요. 예, 문재인 블랙리스트로 정든 직장을 잃은 그런 언론인인데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은 또 우리가 보호해 나가는 일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핵심적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자유우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일이 있더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을 수행하면서 유야무야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끝까지 잘못된 뉴스, 가짜 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요한 사람들의 성공률이 많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이 우리가 자세가 그와 같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잘 이렇게 기록을 해서 좀 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열심히 하자, 총력을 기울이자 한 주간 그지가 않는데 다른 일들이 몰려오면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자도 만들고 또 위원회에서도 만들어서 가짜 뉴스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대응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에 올리기도 하고 선관위에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심지어 필요하면 민형사상의 대응도 하고
지금 이제 우리 법률 지원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총체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원내에도 상임위원회에서의 투쟁까지도 당부를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면 또 우리 저나 비서실하고 상의해가면서 원내외의 대응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언론 적폐가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이런 언론 적폐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청와대, 또 정부, 그리고 여당의 잘못된 행위들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추적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그것을 언론 적폐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가칭 그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개념은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심지어 요새는 언론 노조까지 정권과 길을 같이 하면서 우리 언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문제점도 하나하나 추적해서 책임감 있게 조치를 해나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대응 매뉴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실수나 또 실언으로 막말 프레임에 씌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 자민당도 그런 문제가 최근까지 많이 불거져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오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오보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 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 예를 들어가면서 만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봤던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설화가 끝이지 않자 일본도 그런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 구성원들의 실수를 줄이는 동시에 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좀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사무처와 협력해서 좋은 언론 대응 매뉴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들 뵈니까 그동안의 풍부한 경력과 또 역량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때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반드시 언론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언론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도 당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의 많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특위 활동이 어려운데 이렇게 특위위원으로 승인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위위원님들은 공영방송이면 KBS, MBC, SBS 출신은 물론이고 또 요사이 한참 뜨고 있는 종편이라든지 유튜브 이런 데 대표들 다 계십니다. 또 신문에 대한 대표님도 계시고 또 여기는 여론조사 전문가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게 곁들여서 최고의 법률 팀들, 젊은 팀들이 구성돼서 지금은 여기에 3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머지 7분, 10분이 구성돼서 전반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환경이 완전히 참 기울었습니다. 한쪽으로.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오히려 SNS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고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영방송을 보면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 이런 집행부는 물론이요. 밑에 있는 주요 보직 그리고 기자, PB, 작가까지 거의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형태로 다 잡혀 있다. 그래서 한쪽으로 다 가고 있다. 거기에는 지인은 청와대 또
여당이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을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종편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 3월에 재승인 문제, 내년 11월에 내년 3월 11월에 자회사가 전부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을 여러 가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라디오는 완전히 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신문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신문이 지금 만 한 2,000개쯤 됩니다. 1년에 1,000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1,000개씩 생기는 게 거의 황색 신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튀려고 더 강하게 더 섹시하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게 게이트키퍼가 바로 포털이다. 네이버를 비롯한 이 포털이 젊은 층이 많이 보고 중도층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단의 기사 배열이라든지 이 우선순위 뭐 여러 가지 검색 우선순위라든지 또 그런 것이 전부 위에 배치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 시스템 여러 가지 어떤 댓글 부대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서 전체 여론이 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오신 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지혜와 또 경험 이런 걸 빌려줘서 같이 한번 뭐 우리는 그걸 강하게 태클 생각은 없습니다. 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50%는 안 되겠지만 한 40%라도 우리 쪽으로 약간 어느 정도 공정하게 기울이는데 저희들의 임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란영 우리 공동위원장님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연구하고 또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의 언론 상황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9개월 후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큰 이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 당이 승리를 해서 그리고 2년 후에 대선까지도 승리를 해서 다시 더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런 중차대한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미디어 특위 위원님들의 면면을 보니까 각 분야에서 언론 각 분야에서 정말 그 전문성을 인정받으실 만한 이런 분들이 모이셨고 또 법률 지원단장께서도 또 지원단 여러분께서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큰 힘으로 알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9개월 뒤에 이 선거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미디어 특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활동을 개시하게 된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축복된 일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양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위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열심히 그리고 정말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런 단단한 각오로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